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2부 문을 열겠습니다. 김은혜입니다. 자, 이 1부에 이어서 2부 선재 마스터님과 그리고 김영철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1부에서는 다양한 이슈 점검과 그리고 종목들의 흐름, 전략 말씀을 도와드렸는데요. 2부는 더욱더 심화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신세계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방법 지금 안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서울국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신세계 배너 버튼만 눌러주시면 바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실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또는 매매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참여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계속해서 진행을 해볼 텐데요. 지금 이제 11시가 넘어간 시각입니다. 지금 속보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요. 뉴욕 증시는 미국 경제지표 주목 속에서 하락 출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1부에서 브리핑해드렸던 시세는 선물에 대한 시세고요. 지금 올라온 뉴스에 대해서는 미국 경제지표 속에서 뉴욕 증시 자체가 하락 출발했다라는 소식이고요. 그리고 미 국채가 역시 세제안의 기대 속에서 하락을 지속하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속보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1시가 지난 시각인데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P 500 지수부터 보시죠. 자, S&P 500 지수입니다. 현재 2,500선은 계속적으로 지지가 되고 있고요. 2,501.7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볼까요? 나스닥은요, 5,927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선물장에서도 양 지수 모두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국채 볼까요? 국채 앞서서 속보 의견 들려왔죠? 현재 국채 같은 경우에는 125-13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유로 FX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요. 1.18465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장 하락, 3거래일 연속 하락한 이후 오늘 기술적인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유로 FX이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볼까요? 자, 골드 같은 경우 지금 1286.8달러, 여전히 어제장 종가에서 더 1300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격대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루드 오일도 보도록 하죠. 자, 크루드 오일은 조금 조정이 됐네요. 52.41달러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개장을 한 지 이제 3, 40분이 지난 시각인데요. 현재 변화된 시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드렸습니다. 지수에 대해서는 여전히 약세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폭을 반납을 했습니다. 52.40달러 선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자, 지금 변화된 시세에 어떤 종목들이 더욱더 눈에 띄는지 해설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설위원님, 자, 1부에서 2부로 넘어왔는데 가장 눈에 띄는 종목의 변화라든지 어떻게 시장 보시나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강보합 수준, 약보합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고점을 다시 한번 이제 돌파를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좀 힘겨루기가 나타나면서 약간의 좀 관망세도 없지 않아 좀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같이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수 위주로 일단은 먼저 좀 코멘트를 드리면 위아래 꼴이 좀 달리면서 선물 기준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주 자체가 미국 증시를 좀 이끌어 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이제 애플 영향으로 인해서 조금 이제 고점에서 좀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화학주나 일부 이제 그쪽 섹터가 같이 좀 포진되어 있는 S&P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신고가를 다시 한번 먼저 좀 돌파를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뭐 나스닥 지수도 그런 쪽의 움직임을 좀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달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점에 대한 그러니까 고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한 이후에 좀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이제 앞서 뭐 유로 코멘트 드렸을 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는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서로 살짝 맞물리면서 뭐 서로 반대 방향으로 뭐 지금 뭐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조금 뭐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골드 같은 경우는 어쨌든 60일선을 회복할지 말지에 대한 그런 힘겨루기가 조금 나오고 네.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1부에서 2부로 흘러가면서요, 변화된 시세, 그에 따른 뭐 분석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또 시청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거는 지금 이 시각 딱 HTS를 켜고 또 시장을 봤는데 지금 매매할 포인트 어떤 종목에서 나오고 있는지 그게 가장 궁금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마스터님 지금 계속적으로 시장을 보고 계시는데 쉬는 시간에도 자리 뜨지 않으셨어요. 네, 마스터님. 네, 어떤 종목 보고 계신가요? 저 어디 갔다 왔는데요. 아니, 계속 네, 손에서는 네. 지금 차트를 네, 놓지 맞습니다. 않으셨잖아요. 방송 네네. 시작하면 계속 분석을 하고 있죠. 지금 유튜브 쪽에서 지금 한 회원분이 3호 매수를 하셔서 지금 그거에 대한 걸 보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볼까요? 네네. 네. 아까 이제 제가 얘네들 보합보라고 말씀을 드려서 얘네들 지지력에서 들어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방향성을 갖고 싸운 애들이 아니라서 좀 많이 신경 쓰여서 보고 있고요. 저도 우선은 지금 지지력을 갖고 싸우려고는 노력은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 구간들이 좀 많이 애매하죠. 그래서 목표를 갖고 싸우는 애들이라면 저도 보겠는데 지금 좀 애매해서 2절 뭐 40에다 잡고 보신다니까 뭐 벌써 나가셨을 것 같아요. 뭐 5틱 수익이시네요. 네. 자, 우선은 보합 구간에서 싸우는 건 맞고요. 아직 보면 지금 뭐랄까요. 우선은 밀렸을 때 꼬리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지표는 하단부를 내리면서 싸우는 그림은 아닙니다. 물론 얘네들 50 주변에서 그냥 계속 부합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선 싸움은 길어지거든요. 이런 구간들. 그래서 아직은 뭐 우선은 손절 라인은 얘네들이 상공이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다 보시면 되고요. 대신 얘네들 싸울 때 고점 얘네 이 뭐랄까요 52.47 이 구간 때문에 지금 계속 막히죠. 가는 것보다 지금 지키는 애들이 중요한 애들이고요. 그 다음에 짧게 보시는 거에 비해서 얘네들은 손절 라인을 좀 여유 있게 잡고 보는 게 좋아서 그렇게 뭐 방향성들이 좋다 하는 것보다 어차피 보합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좋을 수는 없어요. 보합의 관점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방금 옥마시님이 대응하는 건 굉장히 좋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다 그랬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많이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고 이거 혹시 하신 분들은 이 선들 잘 보고 대응하시고요. 네. 하방 경직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 자, 우선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얘네들 그 50.80에서 한번 배팅이 들어갈 때 여기서 매도도 보고 매수도 보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얘 매도를 쳐서 이만큼 빼먹고 마무리 지어라 그게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 우리가 얘네들 스캐핑을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시간대가 저희가 리딩하는 시간이 이 시간대였어요. 9시부터 11시. 근데 그 시간대 안 움직여 버리죠. 그래서 얘 구간을 스캐핑을 하고 그날 마무리를 지어야 될 상황이었어요. 9시부터 12시까지 이렇게 움직여 버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보합을 노리고 있는데 이걸 치더라도 이제 손절 라인을 들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부분 계속 치다 보면 얘네들을 나중에 개인들이 이제 치게 되죠. 이미 12시가 넘어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땐 변동성을 봐야 되는데 이걸 손절도 안 잡고 이제 누군가가 물려버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물렸다고 보자고요. 누군가가 똑같이. 그럼 얘네들을 밀릴 것 같아서 얘네들을 버리지 않고 유지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최대 가능성은 52.2030을 보고 있는데 우선은 지금 63과 8호인가 잘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저도 배팅이 들어서 83,
까지 보다가 그걸 90부터 정리를 들어갔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빠지니까 이제 이 구간에서 좀 더 치느냐 마느냐 보자 이러면 이때 들어가셨던 분들은 한 1, 20개가 물려 있을 수 있죠. 분할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러면 분명히 제가 그때 또 사인이 분할이 없으면 얘네들 익절을 하고 1, 20개를 버리고 위에서 다시 쳐서 그걸 찾아온 게 낫다. 그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는 게 낫다. 이런데 또 그걸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밀리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같은 관점, 이걸 이렇게 싸울 때 저희가 유럽장은 보합을 노린다. 유럽장은 위아래로 한두 번 출렁거릴 거다. 그 다음에 미장 때쯤 돌파를 예견한다. 그리고 여기서 한두 번 매매를 하다가 빠지면 매도, 올라서면 매수 추정을 하고 손절은 15개, 20개 이상 넘어가지 않는다. 괜찮다. 한 번 정도 해본다. 했는데 대신 물린 분이 한 분이 계셨기 때문에 그분을 따로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한다? 얘네들을 버리기 싫으면 대기해서 얘네들이 53불대 근처에 왔을 때 분할 들어간다. 그리고 내가 리딩 시에 잡고 있으면 53불에 들어갈지 54불에 들어갈지 내가 확인을 하겠다.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이런 구간을 기다렸다 분할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한 계약 물린 애들 두 계약이 들어가면 이미 뭐 수익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손실로 또 한 계약으로 홀딩하고 다시 올라왔을 때 다시 재차쳐서 단가를 맞추는 싸움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는데 뻔하죠. 아시아 시장에 밀렸는데요. 네. 아시아 시장에 밀렸는데 유럽장에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건 섹션이 3개가 있어요. 아시아 시장에 밀리고 유럽장 밀리고 미장 때 올라간다. 혹은 아시아 시장 밀렸다. 유럽장 미장 올라간다. 네. 여러 가지 가정이 있겠지만 네네. 아시아 시장에 밀렸던 아이들이 그것도 최하단부를 지지력을 받고 올라간 애들이 돌파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한 계약 물린 걸 두 계약을 넣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두 계약을 여기다 넣었대요. 그래서 네. 밀려서 이제 저한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그렇다면 얘가 빠진 다음에는 충분히 눌린 구간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빠진 다음에 넣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분명히 네. 설명도 드렸단 말이에요. 빠진 다음에 넣어도 되는 거죠. 근데 네. 여기서 출렁거린 거 나오고 싶어서 한 계약이 아닌 다계약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개인 심리거든요. 네. 그건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계속 말씀드린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구간 53불 근처 아니고서는 분할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 조급함이 들어간 거죠. 여기서 볼 거는 여러분들이 단가를 맞추는 싸움을 할 거냐, 이게 하루 이틀 지나서 확인을 하고 들어가서 배팅한 게 확률이 높을진데 굳이 여기서 싸울 거냐, 그거에 대한 내용하고요. 네. 그 다음에 아시아 시장에서 밀린 애들이 다시 반등을 해서 재도약할 때 미리 처음에 왔을 때부터 싸우던지 아니면 안 싸울 거면 더 올라갔을 때 단가 맞추는 싸움을 해야죠. 이만큼 밀렸을 때 이만큼 밀렸다. 여기서 이만큼 빼오면 되잖아요. 이미 다 수익이었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네. 밀린 애들 단가가 최소한 이 정도는 맞춰질 거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럼 두 계약 정리하고 한 계약 홀딩하고 신고가에서 다시 눌러서 단가를 맞춘 싸움을 하면 되죠. 네. 그게 이제 그 욕심벌이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빨리 나오기 위해서 또 물량도 늘리게 돼요. 하지만 네. 올라갔을 땐 후회하게 되죠. 그 다음에 제가 또 그거 전화를 하셨을 때 조언을 드린 게 있어요. 제가 방송국 올 때 제가 그럼 지금 단가가 몇입니까? 80을 갔대요. 그러면 오늘 저가 몇입니까? 자, 80에서 돌렸대요. 그러면 전문가님, 지금 버리는 게 좋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고민을 했기 때문에 같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항상 말했던 거 50틱 100틱 마디입니다. 그리고 유럽장에 100틱이 올라왔어요. 저가가 80대다. 그리고 지금 자리가 80대다. 그럼 눌림이 있을 수 있다. 봅시다. 제가 생방송할 때 다시 언급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도움을 못 드리니까 그래서 네. 이제 공개적으로 이건 도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가, 고가 그리고 미장을 준비하기 전에 100틱 마디로 움직였다 하면 되돌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보통 급등이 있었기 때문에 보통 시청자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많이 밀려서 버릴 거예요.
그냥 고점에서 네네. 버리게 되죠.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 추세를 긋고 추세 꼭지점 최소한 2개 혹은 얘든 어차피 오차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 위에다가 손절을 잡고 눌림을 보는 게 맞습니다. 맞겠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2개를 아랫 구간에서 밀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여기 보합이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하나를 버립니다. 어차피 2개를 버리면 이게 빠졌을 때 본청 자리까지 끌고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왕도 너무 많고 매물대잖아요. 그러면 하나를 포기를 하고 2개를 요행을 바라고 싶으면 나머지 하나는 신고가에서만 공략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 단가를 맞춰서 싸우는 데도 의미가 있지만 평단가를 올리는 데도 의미가 있습니다. 항상 본인이 분할 들어가서 평단가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어요. 고점에서 들어간 아이들은 무조건 수익일 거니까 그대로 밀려서 아무 제스처도 하지 않은 것보다는 이만큼의 수익이 늘어났겠죠. 고점에서 친 구간들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과 사고가 굉장히 필요하다. 기법은 일부고 그 다음에 이거는 유기적으로 사고하는 관점이다. 확률 게임은 사고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에 대한 거, 마디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섹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단가 맞추는 조정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참을성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거는 항상 조언을 드려도 그거에 대해서 지키지 않으시는 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또 못 네. 지키세요. 네. 1시간, 2시간 참으시다가 다시 잊어버리고 욕심에 의해서 무리한 배팅을 하시는 거.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반성하고 계시겠지만 네. 첫 번째 손절 안 한 거 문제, 두 번째 사인 드린데 겁나서 못 하는 거에 대한 문제, 그리고 오히려 가장 위험한 구간에서 물량을 늘려서 들어가는 거에 대한 문제들. 네. 종합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죠. 그건 심리 상태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인이 못 믿고 본인 차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림을 분석해도 못 믿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 이건 모든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욕심에 대한 문제는. 하지만 수익을 많이 내고 그걸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셔야지 그거에 대한 자신감도 붙으시고요. 그거에 대한 배팅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좀 약간 많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마스터님이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조언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뭐 추가적으로 더욱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마무리가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뭐 계약을 보유를 하신 상태에서 차트를 계속 보시면은 또 마음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좋지 못한 자리에서 이렇게 물량 추가를 하셔서 더욱더 좀 상황이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냉정하게 시장을 또 판단하고 바라본 이후 또 마스터님이 또 전략 세워주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함께 믿고 따르고 또 그 안에서 전략 잘 참고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해설위원이 이렇게 뭐 개인 투자자분의 사례를 또 말씀해 주시면서 리뷰를 해 주시는데, 뭐 물량을 일단 보유를 하면은 시장 보면 마음이 이렇게 빨리 흔들리게 되죠. 일단 보유하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사례는 뭐 많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흔히 말해서 이제 뭐 투자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이제 테크니컬 스킬도 중요하지만 심법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안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히 좀 다릅니다. 뭐 반대로 얘기하면은 장기를 둘 때 뭐 그 말 위에, 그러니까 판 앞에서 실질적으로 내가 장기를 두는 것과 한 걸음 이제 떨어져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시장, 그러니까 그 판을 보는 것은 분명히 좀 다르기 때문에 네. 그 이제 뭐 포지션을 들고 있으면 당연히 이제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경력이 이제 좀 짧으신 분들, 흔히 말해서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한 틱, 두 틱에 일희일비하고 이제 뭐 여기서 더 들고 갈까? 뭐 아니면은 이게 손실로 바뀌면 아까 팔 걸, 이런 이제 마음이 정말로 뭐 한 1분에도 몇 번씩 바뀌는데, 그것보다는 내 전략,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이제 들어갔을 때 그에 합당한 근거가 뭐 이제 뭐 어떤 뭐 기술적인 흐름이어서 이제 뭐 지지 라인을 보고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그 지지 라인이 이탈되면은 내 뷰, 내 전략이 틀린 거기 때문에 거기
쪽에서는 과감하게 시장에 이제 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 틱의 움직임을 이제 보면서 스캘핑으로 빠르게 매매하는 게 아니라면 네. 정확히 전략을 가지고 그 전략을 이행하거나 그리고 내 뷰가 틀렸다면 솔직히 인정을 하고 나와서 다시 시장을 바라보는 게 가장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물론 말은 쉽습니다. 근데 이게 실천하기가 맞아요. 상당히 좀 뭐 어려운 맞습니다. 부분들인데요. 네. 꾸준하게 뭐 좀 그런 부분들을 지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조금 더 레벨이 좀씩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매매로 이 다음 매매를 위한 트레이딩이 될 수 있게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 되는 매매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지금 뭐 속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데요.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에 대한 의견도 그 전에 앞서서 연준 부의장 연설에서 경제 전망과 금리 경로를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속보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중앙은행에서도 속보가 들려오고 있네요.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화의 상승, 성장이 지정학적 전망에서 기인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로 FX 역시 상승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서서 1부에서 또 마스터님이 상승에 대한 의견도 전달 도와드렸는데 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마스터님 1부에서 유로 FX 뭐 상승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뭐 그런 말씀도 해주셨잖아요. 네, 네네.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흐름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네. 뭐 우선은 1차를 뚫었기 때문에 1차 지지력들을 강하게 보는 거죠. 아까 뭐 차트를 잠깐 보자면요. 네. 네, 지금 유로 네. FX 차트. 네. 아까 이제 이 바운더리가 1차고요. 그 다음에 1차를 뚫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얘네들 복합적으로 지지가 어느 구간이 될 건지를 보고 그냥 2차까지 끌고 나간 방법이죠. 우선 가장 리스크가 없는 거는 다시 1차를 깨고 내려온 놈들이겠지만 그 과정을 기다리는 건 좀 무모할 수 있죠. 오히려 안 잡힌다 생각하고 기다리면 좋겠으나 지금 1차 지지력에서는 배팅을 하겠다면 들어가줘야 되는 입장이죠. 그래서 1차를 넘어간 구간들은 1차를 지지하고 싸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밀렸던 구간, 그 다음에 지지하는 구간,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이 추세를 유지하는 관점 내에서는 매수가 유효하다. 그래서 시간을 버티고 우선은 이 구간대를 참아보려고 부단히 예를 쓸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 2차 자리가 있기 때문에요. 네. 그 다음에 2차 자리로 오면 걔는 매도가 굉장히 유효하겠죠. 그래서 이 구간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도 관점. 네.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저항도 어느 정도 뚫었기 때문에 또 눌림은 계속 매수. 그래서 전체적인 부합이죠. 근데 이 구간을 찍고 밀릴 가능성이 더 높고요. 그 다음에 또 아래쪽에서 튕기다 하면서도 저가는 꾸준히 낮출 만한 그림으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유로에 대해서 지금 뭐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된 시세 안에서의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유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네. 오일 크루드 오일 볼까요? 현재 크루드 오일 가격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45달러인데요. 지금 윗꼬리가 일봉상으로는 달리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마스터님, 네, 리뷰해 주시죠. 네. 네, 이게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요. 네네. 신경이 쓰여서 보는 겁니다. 신경이 쓰여서. 가격대가요? 그러니까 네. 뭐, 이 시간은 그렇게 봐요. 어차피 갑자기 누군가 배팅하셨다 그러셔서 제가 좀 신경이 쓰여서 보는 건데, 우선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우선은 상봉까지는 뭐 괜찮다 그랬죠. 네. 걔네들 지지력도 어딥니까? 뭐 이런 구간들, 양봉이 쓰다가 음봉이 교차한 구간들부터 꼭지점 해서 얘네들만 지키면 괜찮다 보는 거죠. 그렇다면 얘가 박스냐 채널이냐에 대한 거는 뭐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단타 스캐핑 우리가 조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구간들 저항들이 있죠. 눈에 띄는 규칙들이 보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들어갔는데 밀렸다 오면 약수익이 항상 유리합니다. 그거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움직이지 않고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자리가 강하다는 거 아직 모른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 보합을 보기 때문에 이 자리가 강하길 바라고 들어간 거죠. 이걸 보합을 봤기 때문에 맞습니까? 네. 그러면 얘네들 지지력에서 강한 배팅이 없다면
얘가 보합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거죠. 물론 윗구간도 모르니까 이렇게 싸우다 빠졌죠. 그럼 아랫구간들 이걸 참으면서 보는 건 괜찮습니다. 그건 중수들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들은 어차피 이 구간에 들어가서 몇 초입니까? 한 1, 2분 만에 빼오는 금액이나, 그 다음에 한 30분 들고 있는 금액이나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잔소리를 하고자 하는 거는, 진입을 들어와서 빨리 움직이는 아이들은 익절을 고려하시고요. 초보분들은 무조건 수익을 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수익을 내는 습관을 들이시면 뭐가 좋냐면, 본인이 그걸 수익을 냈든 안 냈든 나와서 수익을 잘 내고 나왔다, 이 다음에 밀리네, 또 수익을 냈더니 아쉽네, 더 많이 가네, 뭔가 고민이 생기겠죠. 네. 그럼 무포 상태에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또 하게 됩니다. 내가 더 먹기 위해서는 어디다가 손절을 두고 볼 건지, 그 다음에 어디로 익절 대응할 건지, 아니면 큰 그림으로 참아볼 건지, 그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손절이 나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보수적인 관점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거가 보수적인 거,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얘네들이 싸우고 각오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어차피 우리가 변곡만 노릴 수는 없습니다. 중간에서도 잡아야 되고, 중간에서 대응해야 되고, 손절 나갔을 때, 수익 났을 때, 진입, 분할, 목표, 모든 게 같은 조건에서의 고민하는 거거든요. 네. 항상 변곡만 노릴 수도 없고, 항상 중심만 노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을 가지시고 계속적으로 지켜보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아쉬움에 대한 걸 더 극복하고, 자신감 붙이고, 그 다음에 아쉬움에 대해서 더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 이걸 계속 롱포로만 먹겠다 하다가 지게 되면 욕심만 생깁니다. 우선은 졌으니까 찾아오고 싶은 조급함, 욕심, 그 다음에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한 번에 그걸 다 찾아오기 위한 과대한 욕심이 더더구나 생기게 되죠. 그 다음에 차트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 빠른 시간 안에 복수하고 싶어지고요. 하지만 이미 그렇게 되신 분들은 실력이 정지돼서 완전하게 갖춰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심리적으로는 계속 불리한 상태로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해지고, 빨리 극복하고 싶고, 물량 늘리고, 많이 먹고 싶어지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본인 심리 상태를 안 좋은 쪽으로 조정하는 것보다는 기법이 절반이고 심리가 절반이라는 이 시장에서는 초보들은 수익을 일정하게 내는 자신감과, 그 다음에 그거 아쉬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공부가 필요한 그런 조건들을 계속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말이 꼬이긴 하지만 대충 어떤 말씀인지는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해설위원님, 네, 마스터님의 말씀, 네,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저 한 줄 밑에 자막으로 되게 잘 만들어 주신 것 같은데요. 네, 좋은 네. 투자 습관을 만들라는 그 부분이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 특히나 이제 해외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염두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투자의 개념도 분명히 있지만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고, 이거는 이제 내가 정말로 선수가 되어서 이제 한다라는 부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스포츠 선수들이랑도 좀 비유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항상 좋은 마인드셋을 갖고, 그리고 내가 이겼었던 경기를 항상 떠올리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 이겼거나 졌거나 이제 항상 그 경기를 리플레이하는 부분들이 매매나 트레이딩에서 이제 복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일 거고, 거기서 내가 이겼었던 게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을 잘했는지 이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쌓아 나가는 게 내 실력을 조금 더 늘려나가는 그런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좋은 기억을 항상 많이 갖고 있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었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익이 났었던 그러한 이제 자리에서 이제 들어갔었을 때 이익이 났었던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나 아니면은 그러한 이제 그 상황들을 지속적으로 좀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게 결국에는 내 수익을 좀 쌓아 나가고 실력을 늘려 나가는데
좀 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연휴 하루 이제 남겨두고, 네, 많은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은데, 연휴 기간 동안에 또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쉬지만 해외 선물은 계속해서 열리잖아요. 네. 그 안에서 좀 모의 투자라든지 뭐 자신이 없으시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또 해설위원님과 마스터님 말씀해주신 내용 좀 적용을 하면서 매매를 또 연습도 해보시고, 실전 매매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알차게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실까요? 11시 33분이 지나가는 시각인데요. 먼저 S&P 500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수 여전히 2,500선을 지지가 되고 있는데요. 보합권에서 큰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2,503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볼게요. 자, 나스닥 역시 같은 흐름입니다. 5,935.50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유로FX 앞서서 단기적인 좀 상승 시도를 계속적으로 했는데요. 자, 현재 유로FX 가격 같은 경우는 1.18355달러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골드 다시 볼게요. 자, 골드는요. 1285달러입니다. 골드 역시 오늘 보합권까지 좀 노려보고 있는 그런 가격대인 것도 같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 마지막으로 볼까요? 자,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현재 52.38달러까지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크루드 오일까지 지금 현재 시세 변화된 부분 확인을 해 보셨는데요. 지금 속보 계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재고량이 나오는 날이에요. 천연가스 재고량은 지금 58bp, 지금 미국 천연가스 재고량이 같은 지금 예상치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 재고량에 대해서 지금 현재 흐름은 어떤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추럴가스죠. 천연가스에 대해서 현재 시세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천연가스는 3.058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큰 변동사항은 없네요. 뭐 천연가스도 그렇고 크루드 오일도 그렇고 재고날에 뭐 이전과 다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구리에 대해서 문자가 왔는데요. 자, 6713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구리의 하락세가 조금 진정이 되는 것 같은데 포지션 전략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주셨어요. 자, 구리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가격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인 3.1500 그 가격대 부근에서 좀 빠르게 하락을 했고 최근에 이 횡보 흐름을 보여주는 이런 차트에서 지금 시청자분께서는 구리 가격 하락이 조금 멈춘 게 아니냐라는 그런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구리 또 특히나 또 구별돼서 많이들 또 거래하시는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리 지금 현재 좀 잦아든 이 움직임에서 전략적인 부분은 어떻게 짜야 될지 매매 포인트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인지도 궁금해 하실 텐데 마스터님과 함께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마스터님 지금 뭐 30분이 지나간 시각이긴 한데 자, 네. 구리가 다시 한번 질문이 왔거든요. 구리 지금 하락세가 조금 진정이 된 국면 같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래 보입니다. 그래요? 네. 우선은 차트 한번 볼까요? 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그만 손대세요. 혹시라도 손대신 분들이 있다면. 네,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그렇죠. 네. 상공 지지력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얘네들은 계속 배팅할 애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밀릴 가능성들 염두에 두고 계셔야 되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구리 좀 보겠습니다. 자, 구리 저번에 저희가 뭐 그려놨던 그림들이 있어요. 상단부 제약에서는 우리가 뭐 쫓아가란 말은 절대 안 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매도로 잘 밀려왔는데 얘네들이 한 기본적으로 보면 3마디 정도 완 걸로 보입니다. 우선은 가로저항점들이 있는지 체크 좀 해보고요. 네. 추세선으로 함께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 지지라인들이 약간 이런 그림들 좀 애매하긴 하죠. 애매하긴 하나 우선은 기존적으로 이 친구들 이 자리를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물량들이 이렇게 빠져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역행들이 뜨는 거는 보이실 거라고 봅니다. 하단부를 한데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저항들이 있기 때문에 물량들이 계속 나오는 상태에서는 저런 그림들이 떠요. 뭐 큰 의미는 둘 거 없고요. 네. 이게 유지가 되고 매수로도 다 못 치면 다시 빠집니다. 하지만 고점에서 눌렀던 구간을 추가적으로 누르지 못하고 보합은 들었죠.
그렇다면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리딩할 때만 말했는지 과거에 혼조세를 띄던 구간들은 다음에 왔을 때 혼조세를 띈다. 네네. 그래서 한번 내려갔을 때 한번 멈출 구간에 있다고 보시는 게 맞겠죠. 맞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점 영역을 막아내놓고 추가적으로 매도를 밀다가 멈춘 거기 때문에 얘네들은 고점 저점에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게 그 보합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네. 그 다음에 하방 경직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상방 시도가 여전히 있을 거다 봅니다. 대신 이 상방 시도를 염에 있어서 이 구간 뭐 30490 이상 여는 건 좀 부담됩니다. 300 자리가 있죠. 마디가 같이 보이는 그 구간을 막고 거기서부터 오늘 18일부터 밀렸던 애들이죠. 9월. 그 다음에 계속 보합 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 국면에서 그러면 오늘이 28일인데 이 그림이 18일부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보합이 작은 보합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죠. 10일 동안 이 정도 움직였다면 여기서 추세 돌파를 본다. 그럴 필요는 없죠. 이 구간대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10일 동안 놓을 수 있는 바운더리죠. 하루 이틀 빼고 그 다음부터는 10일 동안 놓을 수 있는 구간이면 이 구간은 진폭에서 굉장히 큰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360분보다 작은 걸 봐야 되겠죠. 우선은 큰 흐름에서 멈춘 게 어느 정도 보였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횡보보합은 뛸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렇다면 저가를 한번 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이 구간들 다들 지지력을 보이고 있죠. 기존에 있었던 질서 안에서 추가적으로 빠지지 않고 질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점에 대한 연결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네네. 고점 넘어가지 못한 친구들 근처에 오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봐야 처음 되나요? 봤네요. 네. 우선 큰 그림이 보합이니까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렇다면 저가나 고가를 누르지 못한 아이들이 어딘가를 칠 수 있냐? 물론 이 작은 구간에서 이렇게 분석한 건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스캐핑으로는 의미가 있겠죠. 지금 지지하는 구간이 이 구간입니다. 작은 스캐핑이죠. 네네. 마지막 부분. 네네. 그렇죠. 그 다음에 누르는 구간이 이 구간이라고 여기고 있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가로저항점 보조를 받겠죠. 네. 그렇다면 굉장히 작은 구간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매도가 끝났다고 생각되시면요. 그럼 여기서 뭘 공략해야 될까요? 이 구간에 들어가서 아래까지 버티는 거는 전체 바운더리에 비해서 너무 큰 손절입니다. 그럴 필요는 없겠죠. 네네. 그렇다면 이 구간 안에서 다시 쪼개서 보든지 아니면 이 구간 내에서 좋은 유리한 자리 매수를 배팅하는 게 낫겠죠. 어차피 이 자리는 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오면 깰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겠죠. 네. 물론 기다렸다 잡히기만 하면 좋겠으나 그렇다면 얘네들은 아래 쌍저를 지지하고 싸우는 아이들, 그 다음에 얘를 쫓아가고자 하니 굳이 쫓아가서 얘네들이 못 들으면 먹을 게 없어 보여요. 이 구간 저가를 기다렸다가 잡히면 입절을 잡고 볼 수 있는 구간을 노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다 해도 됩니까 하면 다 할 그림은 아니죠. 바운더리도 잘 찍고 아이들도 좀 왔다 갔다 혼조세를 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게 맞으실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단기적인 내가 매수를 잡겠다 하면 손절 라인이 짧기 때문에 걔네들 공격적인 배팅이 들어가야 될 자리라서 그거 염두에 두고 싸우시는 게 맞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관점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관점 나쁘지 않아 보이고 네네. 그 구간대의 보합도 10일 동안 보합 뛰었던 구간이라면 한 번쯤은 노려볼 만하죠. 뭐 이 그림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선 지지력들 그 다음에 윗자리 넘어가냐의 싸움이죠. 물론 좀 디테일하게 분석하면 얘네들은 시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신 이 구간 혼조세죠. 한마디로 이 구간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놀아도 우리가 할 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신 매도보다는 매수 쪽 배팅을 시도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관점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대신 마중 나가는 매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짧게 잡을 수 있는 구간 내에서 배팅하는 거, 그거에 대한 집중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고점에서 지금 매도가 하락세가 조금 더 진정이 된다라는 그 의견에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진정되는 국면은 맞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고, 현재 그 보합권에 대한 자리가 꽤 그래도 오랫동안 이어져 온 거에 대해서도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전략상으로는 매수 포지션 유리한 거는 맞는 건가요? 네, 지금 뚫어야 될 구간 네. 내에 놓여있기 때문에 좀 부담되긴 하나, 전반적인 흐름들 매수 배팅 시도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아, 그래요? 뭐 지금 그러니까 그 트레이더의 직관적인 관점도 항상 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또 어떻게 제가 훈련했는지 말씀드렸는데 뭐 그 이야기 듣고 뭐 눈물이 난다 뭐 이러시는데, 뭐 그 정도는 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네. 그림 보자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있죠. 어떤 관점을 계속 누르고 있었던 차트가 왠지 위쪽 시도를 계속 하는 도중이죠. 그럼 지금 주기는 이걸 넘어가 보려고 부단히 얘를 쓰고 있다는 거죠. 물론 고점에서 고점 영역을 테스트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이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대신 이 구간이 아래까지 버텨야 된 구간이라면 못하겠는데, 이 기준을 여기까지 잡고 할 수 있다. 이 바운더리는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바운더리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항상 그러겠죠. 이미 쌍저점을 찍었지만 보합일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내려오면 잡고, 그렇지 않으면 뚫린 다음에 잡자. 제 정답은 그렇게 나가겠죠. 뭐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구리에 대한 의견, 지금 차트 분석과 앞으로 뭐 방향성에 대해서도 함께 전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되게 뭐 좀 변동성이 높았었잖아요. 그럴 때 뭐 거래량이 좀 많았나요, 해설위원님? 네. 일단 뭐 거래량 구리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시장에서 이야기를 할 때 닥터 쿠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 기억이 앞에 나네요. 이제 네. 닥터를 붙이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확하게 뭐 포착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많이 해석이 되는데요. 뭐냐면 이제 경기 회복 신호를 가장 빠르게 이제 뭐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척도이기 때문에 이제 닥터 쿠퍼라는 별명이 있는데, 왜냐면은 산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네. 뭐 전기나 아니면 발전 부분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렇기 위해서는 이제 구리선을 많이 이제 필요로 하고, 대부분의 이제 산업재의 구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별명이 붙었는데요.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에는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이제 뭐 시장 분석가들이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미국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에 따라서 구리의 가격도 이제 뭐 수요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상승을 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측면이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뭐 5월달, 6월달, 뭐 8월달까지 좀 작용을 했다가 단기적으로 이제 뭐 상승한 이후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서 사실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지지를 받고 어쨌든 뭐 쌍봉을 찍으러 가던, 아니면 거기를 돌파를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던, 개인적으로는 후자의 의견이지만 어쨌든 뭐 직전 고점까지는 충분히 열려 있고,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인 상승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구리 같은 경우에는 매도의 관점보다는 매수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마스터님의 차트 분석과 기술적 분석, 그리고 또 해설위원님의 전반적인 경제 시황에 대한 부분까지 복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구리는 뭐 경제 척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경기에 대한 부분도 선행지수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구리하면 또 중국에 대한 소비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 미국 경제와도 연이어서 함께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부분 지금, 그리고 현재 매매 포인트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마스터님 워낙 꼼꼼하게 또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2부도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자, 지금 통화에 대해서는 유로 FX 부분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유로와 파운드에 대한 흐름 연동돼서 함께 잘 보여주고 있는데, 파운드와 현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파운드와는요,
시간은요,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은 좀 약세 흐름으로 음봉 마감이 됐는데 그 밀린 가격대에서 소폭이나마 상승으로 이어가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 유로도 오늘 상승하고 있잖아요. 지금 파운드화도 오늘 상승을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파운드화에 대해서 지금 문자 온 부분도 함께 저희가 전달을 도와드릴게요. 1993님이 보내신 문자인데 파운드가 일봉상으로 하락하다가 양봉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일봉을 보신 것 같은데 이제 유로화도 마찬가지로 이 하락이 멈췄다라는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시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마스터님 그렇죠? 네. 네네. 우선 뭐 차트 보여드릴까요? 네네. 지난번에도 네. 파운드 같이 봐드렸죠? 네, 네네. 이렇게 봅니다. 자, 일단 양봉이 한번 초록선을 서야 보세요. 되지 않겠습니까? 네, 초록선이 네, 이렇게 보고 추세선이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추세선이 딱 맞는 거네요, 지금. 네, 양봉 한번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양봉 쓴다는 건 이렇죠. 우선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매수냐, 매도냐의 관점에서 우선은 차익을 나왔던 구간에서 매도 친 거에 매도 마무리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매수 추세를 쳤던 거에 지지력의 매수 배팅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반적인 일봉상에서의 그림에서 그렇죠. 지지를 대고 매수를 쳤어요. 그 다음에 고점을 높이니까 갑자기 물량들이 싹 쏟아져 나옵니다. 다시 매수를 치다 보니까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계속 저항이 나옵니다.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죠. 고점에서 신고가를 높이는데 나만 높이고 있으면 수익이 나겠습니까? 두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잘 지지가 못 되는 거죠. 하지만 이 구간까지는 아직은 버티는 거죠. 뭡니까? 이 추세 라인을 두고 혼주세 양상을 띄는 거죠. 네네. 중심보합을 띄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분봉에 옮겨서 보다 보면 명확한 저항이 보이죠. 넘어가려고 시도했고 그 구간 내에서 누군가가 받쳐보려고 노력하는 거죠. 혼주세이기 때문에 이 구간 중심 저항이지 않습니까? 일봉상에서 봤을 때. 네. 그러면 얘네들은 부합일 가능성이 아직 높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이 구간대에 잘 못 넘어가기 때문에 매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아래에서 받쳐서 매수로 끌고 왔을 때 저항이 심하지 않다 그러면 넘어갈 수 있겠으나 우리가 여기서 매수 배팅을 하더라도 우선은 단기적인 보합이 맞습니다. 얘네들은 제가 본다 하면 얘는 분명하게 이 구간 보합이 맞습니다. 이 구간 보합이 맞습니다. 네. 이 매물대 중심 근처에서 하단부까지 단기적으로 한두 번 튕길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네.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안에서의 그 보합권 말씀해 주셨고, 네. 지금 시점에서는 양봉이 하나 떠야 할 시점이다. 네, 양봉 네. 떠야 될 시점이죠. 네, 맞아요. 이거 매도 치려면 굉장히 부자여야 되겠죠. 뭐 전체 물량이 시장을 세계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포와 네. 무시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량과 그런 자본과 그렇죠. 네, 결단력도 있어야 그렇죠. 되고요. 네. 이 시황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야지 이걸 단방에 깰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이걸 계속 밀면서 단가가 낮아졌을 텐데 이걸 굳이 깬다. 누군가가 받칠지도 모르고 하는 구간에서. 그렇다면 이걸 깨고 싶더라도 저는 익절하고 위에 올라온 아이들을 잡고 깨지 굳이 이걸 노력해서 깨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아, 그럼요. 그래서 양봉이 떠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그럼요. 네. 정말 설득력 있고 지금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좀 파운드에 대한 상담은 좀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정말 다양한 상품군에 대해서 추석 연휴 정말 하루 전을 앞두고 다양한 상담과 그리고 전략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분 이렇게 뵙고 나서는 이제 추석 연휴 이후에 봐야 되잖아요. 네, 상당 시간 후에 보게 되는데 먼저 마스터님, 추석 때는 뭐 국내 선물은 쉬잖아요. 하지만 해외 선물은 엽니다. 네. 투자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어떤 걸까요? 네. 그렇죠. 제가 리딩에서는 각각 큰 변곡자리 어디서 대응을 할 건지를 얼추 뭐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연휴 때는 우리 시장만 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장만 쉬는 게 아니라 아시아 시장들 명절들 그렇죠. 같이 겹치기 때문에 시장이 조용할 듯 보입니다. 급변동이 최근에 올해에 크루드오일에서 연휴 때 있었던 거는 그때 시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특별한 경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큰 손들이 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굉장히 박스권에서 자유로운 움직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큰 손들이 쉬고 있는데 한쪽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림들은 되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큰 저항점을 설정해 드렸기 때문에 거기서 반대 매매 잡으신 게 오히려 유리하고, 그 다음에 제가 주말에 강연회, 그 다음에 월화 온라인 강연회까지 했습니다. 저희 방에 계시는 전문가님들이 5년 동안 듣지 못한 이야기까지 다 알려주냐 하는 정도로 이번에 많은 말씀들 드렸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걸 다시 되새기시면서 좀 과거 차트 복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 대응 능력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점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보합 구간을 뛴다 그러면 보합 내에서의 지지력들 어디서 형성되는지, 그 다음에 저항을 찾고, 그 다음에 명절에 가족들과 보낸 다음에 그 저항에서 자리가 만들어져서 수익이 나는 구조가 됐는지 차분하게 한번 경험해 보신 시간을 가지면 추석을 전후로 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스터님도 추석 연휴 잘 쉬시고 저희 신세계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해설위원님도 짧게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뭐 명절은 가족과 함께 보내시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명절 동안 네. 해외 선물의 신을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늦은 시간에 계속 이제 보시기도 힘들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을 내서 보기가 힘든데 열흘 동안이라면은 그 시간에 충분히 이 앞전에 다시 보기를 통해서 뭐 보시면서 좀 공부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추석 연휴는 가족과 함께 그리고 밀린 신세계 재방 보는 시간으로 가지셔라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자, 오늘 이렇게 2부까지 정말 알차게 전략을 말씀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신세계 2부 저희 다양한 종목 저희가 전략을 전달 도와드렸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부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